자, 통합과학에서 전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특강으로서 여러분께 이제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두 가지 유형으로 좀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유형이라도 비슷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 좀 풀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공식부터 정리하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력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전력이라는 공식은 자, 전압과 그 다음에 전류를 곱해 주시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실전력이라고 하거든요. 손실전력. 자, 손실전력은 우리가 송전을 하는 과정 중에 전기를 이제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과정 중에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에너지로서. 자, 그러면 그 공식이 있는데요. 그걸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자, 전류 제곱하고 요 저항을 곱해 주시면 그것이 손실전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공식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V는 IR이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 요 정도만 좀 아시면은 여기 문제들은 일단 다 풀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보시면 항상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요런 그림을 보고 표를 가지고 이제 A 전선일 때 B 전선일 때 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지금 A하고 B를 봤을 때 일단 전압 차이가 좀 발생하죠.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물론 전류도 마찬가지로 배수로 차이가 나긴 할 겁니다. 자, 이때 발전소에서 송전하는 전력은요, A가 B보다 작다. 자, 전력에 대해서 질문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전압과 전류가 어느 정도 주어져 있는지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전압과 전류 대놓고 판단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곱해 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문제들은 항상 V라는 단위하고 I라는 단위를 쓸 거예요. 근데 몇 배인지 질문하거나 크기 비교를 할 때는 어차피 VI나 다 들어가 있을 거니까 선생님은 숫자만 따질 겁니다. 2라는 숫자와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1을 곱해서 2라고 생각하시고 곱해주시면 2가 되기 때문에 전력은 똑같다, 작다, 크다 말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다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손실된 전력이니까 이제 뭐 알면 돼요? 전류의 제곱과 그 다음에 저항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전류가 아니라 전류 제곱이에요. 근데 항상 저항값을 알려주지 않아도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저항값이 같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누가 크다 작다를 말할 때는 굳이 전류를 제곱할 필요 없고 전류만 따져도 상관없습니다. 전류는 B가 더 크기 때문에 손실 전력이 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보다를 지우게 되면 A가 크다가 아니라 B가 크다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남은 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소비지에서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A가 B보다 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한번 볼게요. 손실 전력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무래도 초반에 시작할 때는 똑같은 전력량을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손실 전력이 작을수록 결국엔 손실된 전력이 적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전력량이 좀 많이 쓸 수 있겠죠. 자, 손실 전력은 누가 더 작아요? 지금 봤을 때 전류가 아무래도 작은 놈이 좀 작겠죠? 그래서 A가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A라는 송전선에서의 손실전력이 이거라고 한다면 B에서의 손실전력은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질문하는 게 뭐냐면 몇 배 정도 될 것이냐, 이거 질문한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어차피 우리가 손실전력 계산할 때는 I제곱과 R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저항값은 똑같으니까 신경 쓰지 않겠고요. 전류를 제곱하게 되면은 얘는 1로 보고 얘는 16으로 본다면 손실전력은 얘보다는 얘가 몇 배가 된다? 16배가 손실전력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16배 해주시면 정답은 그냥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단 어디 보자.
자, 송전선 A를 통해서 전력 EP를 전압 V로 송전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P를 2V로 송전을 한다. 저항값은 똑같다라는 기준으로 본다. 자, 그러면 손실 전력이 A가 P0일 때 B에서는 몇 배냐? 이거 질문한 거죠. 자, 어차피 손실 전력을 질문했다. 그러면 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고 저항값이 같으니까 이제 전류를 제곱한 것만 따지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전류를 안 알려줬죠. 근데 대신에 뭘 알려줬어요? 전력을 알려줬죠. 전력. 그래서 전력을 구할게요. 자, 보게 되면 쌤은 사실 기호 전혀 안 써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자, 전력 2라고 보시고 전압은 1로 보시고 그러면 전류는 몇이에요? 2가 전류값이 되겠죠. B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2가 되고요. 그러면 전류는 몇이 됩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각자 제곱을 하면 이 녀석은 4라고 전류 제곱하시고 이 녀석은 4분의 1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4에다가 몇 배를 했길래 4분의 1이 됐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16분의 1을 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면 손실 전력이 요놈보다는 16분의 1배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비슷합니다. 이게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같은데 지금 100만 와트. 자, 와트는 참고로 전력입니다. 자, VI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겠다. 자, 100만 와트라는 전력을 20만 볼트의 전압으로 송전을 한다. 그럼 전류가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겠죠. 어쨌든 저항은 요걸로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전류의 세기 구할 거고요. 손실 전력 구해라 이런 얘기죠. 자, 100만 와트예요. 20만 볼트예요. 그러면 어차피 100만이라는 거와 여기 만이라는 거를 곱해서 그러니까 여기 20만에다가 전류를 곱할 거게 요게 된 건데 똑같이 만 단위니까 사실 이거는 필요 없어요. 그럼 전류는 몇 암페어? 5암페어라고 그냥 쉽게 풀이를 할 수 있겠고요. 손실 전력은 방금 구했던 전류에 제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항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래서 100W 정도 손실 전력이 발생해서 1번이 되겠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소비자한테 그러면 얼마만큼의 전력으로 갑니까? 질문한다면 100만 와트에서 100와트를 빼준 만큼으로 간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프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전력이 일정할 때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든 B든 간에 송전하는 전류에 대해서 자, 걸리는 전압 정도를 나타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같은 경우는요, A라는 송전선 자체, 그러니까 송전선 자체에서 전류에 따른 전압이 결정이 될 거고 B도 마찬가지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은요, 송전선의 저항값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송전선에 해당하는 그가 전류에 따라 바뀌는 전압의 양을 좀 측정해 보시면 되는데 자, V는 IR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저항이라는 R은요 I분의 V, 그래서 A라는 송전선은요 전류에 따른 전압은 이제 IA분의 V0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 한 개 정도 수치를 적어주면 돼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3IA분의 V0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정항값이니까 A가 B에, 자, B에 3배 하면 A가 되냐?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3을 곱하면 요 녀석이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완벽하게 되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기억을 맞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A가 B의 2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송전선이 전류에 따른 전압이 바뀌는 과정인 거고 지금 가 같은 경우는 현재 흐르고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은요 전류 세기를 가려면은 요거 가를 통해서 이용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어차피 전력량은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곱한 거하고 이거랑 곱한 거는 똑같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V0가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저는 V0 쓰지 않고요 그냥 4IA다 라고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IB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약분을 하게 되면은 B의 전류는요
IA, 즉 A 전류의 몇 배다? 2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B의 2배가 아니라 A의 2배가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리게 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손실 전력을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맞죠? 자, 손실 전력을 계산하려면 전류를 알아야 되고 저항을 알아야 돼요. 아까 같은 문제는 저항이 주어져 있었죠? 똑같다라고 했어서 굳이 쓰지 않았는데 이번엔 저항이 좀 값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치는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자, 볼게요. 이게 조금 보기 힘들잖아, 여러분들이. 맞죠? 그래서 쌤은요, A하고 B에 대해서 이렇게 써줄게요. 전류의 B, 그 다음에 저항의 B,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손실 전력도 알아야 되니까 전류를 제곱하는 값도 우리가 써줄 거예요. 이건 쌤 스타일입니다. 자, 자, 전력값은요, 자, B가 2배죠? 그래서 1대2라고 해주시고, 제곱을 하면 1대4가 되고. 자, 저항값 같은 경우에는요, B의 3배 했더니 A가 됐다? A가 3이란 얘기죠? 자, 그럼 우리는 I제곱과 저항을 곱한 거라서 손실 전력 B는 이거 곱한 3대 4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4배라고 말하는 거는 틀리게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력을 P0로 똑같은 상황에서 저항이 각자 나눠서 생각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치를 좀 적어주는 게 좋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아내 주셔야 돼요. 일단은 A 같은 경우하고 B 같은 경우가 송전 전압이 1대2다. 송전 전압이 1대2라고 고정하자. 이렇게 써주시고, 당연히 뭐 전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경우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당연히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2대1이 되겠죠. 전압하고 전류는 반비례해야 전력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이해가시죠? 이렇게 보시고. 자, 당연히 손실 전력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손실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대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손실 전력을 이제 알려줬기 때문에 전류 제곱도 할 줄은 알아야겠다. 그러면 저항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게 되겠죠. 완벽하게 나오죠. 자, 지금 손실 전력이 있는데요. 전류 제곱 이거예요. 이거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나눠야 저항이 나와요. 2분의 1대 1이니까 이쁘게 나오면은 우리가 1대 2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싹 다 나왔죠, 모든 변수가. 자, 이제 갈게요. 송전 전압이 만약에 같으면 전류는 같을 수밖에 없다. 전압이 1대 2가 아니라 1대 1이면 당연히 전류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게 되는 거고요. 자, 송전 전압이 2V일 때 A에서, 자, A입니다. 자, 송전 전압이 지금 현재 2V일 때라고 되어 있네요. 2V 정도 됐을 때 손실되는 전력은 대략적으로 0.5P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는 손실 전력이 2짜리였었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2P 정도 됐었죠. 언제? 전압이 1일 때. 근데 전압을 몇 배 올리겠다? 2배. 그러면 전류는 2배 감소하겠죠? 그러면 전류가 2가 아니라 1로 감소를 할 것이고, 그러면 전류가 1이 된다고 한다면 그걸 제곱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거가 반 쪼갰으니까 4분의 1로 줄겠죠? 그 저항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4분의 1을 하게 되면 4분의 1을 하게 되면은 2분의 1이니까 0.5P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항비는 이미 다 끝냈어요. 1대2라는 거 완벽하죠? 정답은 5번이 되겠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AP가 공급되는 전력이 좀 다르겠지만 전압도 있고 손실 전력도 있어요. 자, 이게 어쨌든 쌤 스타일대로 만약에 한다면 여기 AP가 있고요. 전력이라고 쌤이 한번 적어볼까? 그냥 5대1이 2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전압비도 한번 적어볼게요. 1대2라고 적을게요. 자, 그럼 당연히 VI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되겠죠? 자, 2대1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전력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게 전력이 동일하는 조건에서는 2대1이라고 하겠지만 동일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력은 VI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I는 V분의 P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전류를 알아낼 수 있겠죠. 5대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괜찮죠? 자, 손실 전력 있죠, 손전. 손전은 지금 1대1이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전류 제곱도 적어야겠죠? 전류 제곱도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25대1 정도 되겠죠? 근데 손실 전력이 똑같기 때문에 전류 제곱하고 곱해져 있는 저항비죠, 저항비. 저항비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1대25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적었어요, 사실. 자, 일단은 전류비는요, 2대1이다. 5대1이죠? 틀렸고요. 저항비 질문하고 있겠죠? 틀렸죠? 얘도 틀렸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3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맞냐면 전압을 크게 하면 손실 전력이 작아지냐? 이라는 질문인데 자, 전압을 크게 하면 뭐예요? 전력은 동일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줄어요. 그러면 전류 제곱만큼 줄지 않을까? 손실 전력이 그렇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 맞죠? 정답은 3번이라 할 수 있겠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인데요. 1차 코일은요, 발전소에서 교류로 오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심지어 2차 코일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냐? 우리 전자기 유도 현상이 있었잖아. 그걸 통해서 그대로 오는 거야. 그 다음에 2차 코일을 통해 가지고 변전소, 이게 지금 변전소 안에 즉 변압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동안에 전력이 절대로 손실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깔아주셔야 됩니다. 절대 손실 전력이 있지 않다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교류로 왔기 때문에 여기도 교류, 여기도 교류, 싹 다 교류로 온다. 직류로 오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에서 이쪽과 전압비, 가문수비, 전류비 요 세 가지만 좀 기억하면 되는데 전압비와 가문수비는 동일하고요. 전류비는 반비례.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쌤은요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처음일 수도 있으니까 쌤이 한번 적어볼게. 자, 1차 코일 가문수 알려줬어. 그래서 가문수비는 1대2가 됩니다. 그러면 보지도 마세요. 전압비도 1대2. 그러면 전류비 있죠, 전류비? 전류비는 2대1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저항값이죠? V는 IR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압이 100V다. 아, 그럼 쌤은 여기다가 조그맣게 100V라고 가로로 적어요. 그래야 얘가 200V 흐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코일에서 저항이죠. 저항입니다. 자, V는 IR 하면 되지 뭐. V는 IR. IR. 그러면 저항은 전류분해니까 2분의 1 2. 그러면은 이쁘게 만들면은 1대4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2차 코일의 저항이 100옴 정도. 그러면 얘는 4로 나눌 거니까 한 25 정도 저항이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지 뭐. 자, V는 IR. V는 IR. V 100 IR. 그럼 얘는 4A 이렇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얘는 2A. 자, 매칭 다 됐죠? 자, 2차 코일에 대한 전압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200V 완벽하고 2차 코일의 저항, 소비 전력. 자, 저항의 소비 전력입니다. 자, 일단은 전력이니까 PVI, VI겠죠? 자, 지금 2차 코일이 지금 요건데 자, V랑 I만 곱하면 되겠죠? 200과 I만 곱하면 한 400W라고 해주셔야겠죠? 200이니까 틀렸고요. 지금 2차 코일에 연결된 저항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5매워츠에 따라서 1A다. 어차피 1A냐? 2A죠.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전압이 자, 여기서는 V 정도 되고요. 여기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자, 지금 원쪽과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나눠줬는데 1차 코일의 가문수와 2차 코일의 가문수는 어쨌든 1대2이기 때문에 여기 전압은 V라고 한다면 여기 전압은 2V라고 우리가 편안하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어디 보자. 지금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를 I1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V2에 대한 이제 전압을 비교한다면 2V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제껴주시고요.
자, 원에 대한 전류를 일단 V와 R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건데, 자, V는 IR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전류라는 것은 저항분의 V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R이라는 변수가 들어가려면 여기 지금 저항을 알려줬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다. 자, 일단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I1이 되겠으면, 자, 당연히 이제 여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전압이 1대2이기 때문에 전류는 절반으로 좀 줄여준다라고 보시면은 이거는 2분의 1 I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수치를 그대로 넣게 되면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자, 전류는 저항이 R분의 2V다 라고 해준다면은 양쪽의 1을 곱하게 되면은 I1이라는 전류는 R분의 4V다 라고 깔끔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R분의 4V라고 표현한 거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자,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가문수가 1대2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도 1대2다. 여기가 1이면은 여기 전압은 220V다. 이런 거 좀 적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전류비는 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요. 자, 1차 코일에 2A라는 전류가 흐르면 2차 코일에는 1A 정도 흐를 것이냐 라는 질문인데, 가문수가 1대2라면 전류는 반대죠. 그래서 2대1이 되는 거 확인만 하면 됩니다. 기억이 맞고요. 자, 리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쌤이 설명했던 것처럼 220V 완벽하죠. 자, 그래서 기억리은 일단 맞습니다. 틀려주시고요. 자, 디귿 보시면 2차 코일에서 측정되는 전류값은 이제 R로 표현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전류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V는 IR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자, 전류는 R분의 V다 라고 한다면 R 알고 있고 V 알고 있으니까 요건데 틀렸죠. 일단은 110이라고 하면 안 되죠. 220V라고 해줘야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리다 라고 할 것 같고요. 자, 리을은요, 1차 코일에 2A가 만약에 흐른다면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력은 220V다. 일단은 무조건 이런 변압기는요, 전력 손실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전장이 유도 현상에 의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뭐 저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220W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넘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2A라고 이미 주어져야겠죠. 그래야지만 VI 할 거니까 2개 곱하면 220W 그대로 넘어오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몇 대 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전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1대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알 수 있는 변수는 다 적어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거니까. 500번이죠. 그러면은 1대2니까 2로 나눠준 N1은 250번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저항값은 일단 15 정도 된다라고 써주시고요.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자, N1은 250이다. 완벽하게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압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전류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V는 IR을 이용하자. 자, 그러면 220V는 전류 모르겠지만 10을 곱해서 됐다는 얘기는 전류는 몇이다? 22A다. 그러면 전력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두 개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은 나중에 붙이시고요. 22 곱하기 20을 하시면 44라고 할 건데, 그러면 484에다가 아까 공은 붙이자라고 했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그대로 4840W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에너지 손실 없을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를 질문했다. 우리가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구했기 때문에, 자, 전류는 1대1의 반대이기 때문에 2대1, 즉 한마디로 2배를 해주신다면 44A가 맞기 때문에 5번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몇 대 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좋다. 자, 1대3이라는 거를 파악했죠.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1차 코일에 공급한 전력이 P0. 물론 여기도 P0. 전력은 손실이 없을 테니까 여기도 P0. 2차 코일에 유도된 전류를 V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V라는 걸 이제 매칭을 했으니까, V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3등분을 하면 되죠.
3분의 1 V다 라고 해주시고, 자 그러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를 한번 표현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전력은 이제 전압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를 곱한 거라서 나눠주면 사실은 되는 부분이라서, 자 P0가 있었는데 3분의 V로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는 그거를 V분의 3P0입니다 라고 문자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깔끔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자 항상 뭐냐면 몇 대 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해요. 1차와 2차는 지금 1대2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압도 똑같이 가시면 되는 부분이죠. 1대2이기 때문에 기억은 2배라서 220V 정도라고 해주시고요. 대신에 전류는 반비례인 건 아시죠? 자 전력은 그냥 두 개를 곱한 거다 라고 해주신다면 이거는 220W,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기억은 220V고요 니은은 220W죠 440은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 있는 거는 제껴주시고 디귿만 보시면 되겠죠.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는요 2차 코일의 가문수에 대한 1차 코일의 가문수 B에 비례한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대안이라는 부분은요 항상 분모예요. 그래서 2차 코일의 가문수는 지금 한 1 정도 가문수 비율이기 때문에 1대2 정도?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는 2배가 되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건데, 자 1대2에 대해서 비례하는 건 아니죠. 전류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수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2차 코일이구나, 잘못 봤네요. 2차 코일의 가문수에 대한이니까 2분의 1에 비례한다, 맞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맞아요. 그래서 3번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몇 대 몇이냐 비율을 알려면 이런 뭐 V라든지 A라든지 암페어라든지 W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략하고서 이제 숫자만 따져도 상관없어요. 비율은. 게다가 몇 대 몇인지 파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개념도 있었죠. 전력 손실이 전혀 없다, 전자의 유도 현상에 의해서 넘어갈 것이다,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